대부분 하늘을 보면서 작곡을 많이 해요. 저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로운지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새소년을 해적선에 비유하거든요. 항해하잖아요. 계속 여정이잖아요. 뭔가를 찾아 나가는. 근데 그 목표, 뭔가 약탈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 그댈 위해 내 모든 것들 드릴게요. 저는 진짜 한국 인디를 듣고 자라왔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서 2000년대 선정된 게 그래서 더 뜻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음악한 그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음악가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막 음악, 그러니까 이 계속 나를 비추네, 나를 부르네, 달려가. 초등학교 때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항상 자기가 오늘 꿈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친구는 거의 매일 꿈을 꾸는 친구였고 저는 꿈을 꾸는 일이 굉장히 드문 사람이었고요. 매일 꿈을 꾸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왜냐면 낮에도 이렇게 재밌는데 꿈을 꾸면 밤에도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아마 파도를 짖던 때의 꿈이 제가 아마 정말 손에 꼽게 꿈을 꿨던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곡으로도 썼던 것 같은데, 절벽이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요. 밤이에요. 달이 이렇게 동그랗고 크게 떠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막 있고요. 모닥불이 하나 이렇게 해변에 피어져 있는데 4사람, 5사람 정도가 원을 그리면서 그 모닥불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목에는 조개 목걸이가 걸려 있고요. 사실은 락키드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본 것 같네요. 기타를 왜 치고 싶었더라? 그때도 전 기타 피크를 물고 있었어요. 블루스 기타로 시작을 했어서 약간 그런 쓸데없는 쪼가 있었거든요. 막 블루스는 손맛이지. 그냥 앰프 딱, 기타 딱 꽂아가지고 그냥 진짜 그 손가락과 나의 어떤 영혼을 담은 소울 뭐 이런 그런 거였어서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는 기타 처음 칠 때 집에서 막 연습하고 이럴 때 가장 행복했던 건 기타를 치면 그 나무가 여기 배에 싹 물려요.
그 기분을 느끼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 첫 만남이 김현철 선배님 무대였나요? 솔로였죠? 아니, 아 설마 헬로루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아! 엄청 설렜던 것 같고 그때 동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밴드들이 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찐따 같지 않냐? 약간 이러면서 어디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오 마이 갓. 아! 도망간대요? 아! 황소윤이라고 하고요. 네, 황소윤입니다. 기타를 치게 된 거는 너무 똑같은데 그냥 지금이랑? 일렉 기타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때 정말 쫄라서 시작했어요. 왜 저래 쟤? 저 아마 엄청 수줍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네요. 많이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봐요. 아침이 오면은 사라질 걸 알면서 아찔하게 피어오던 그 어느 밤에 앉아 그때는 못 모르고 막 일주일에 4번씩 공연하고 그랬었어요. 목, 금, 토, 일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좀 모험심을 가지고 최고로 신나는 일을 하는 거? 여름깃의 제목이 원래 스무 여름깃이었어요. 다른 곡들은 이제 막 다 고등학교 때 쓰고 막 전에 썼던 곡들인데 그 여름깃이라는 곡이 딱 제가 20살 됐을 때 곧 지나갈 여름밤의 소리 저는 여름깃이라는 가사가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곡을 만들던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냥 딱 20살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한 치 앞도 모르겠고 그냥 이 치기 어린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어떻게 하면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런 마음을 그때의 하늘을 보면서 썼던 곡인데 내가 어떻게 해도 망아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예쁘게 내가 만들어봐도 그게 어떻게 막 예쁘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내 망친 작품을 비웃어줘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새소년. 안녕하세요, 새소년입니다. 새소년은 아직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은 밴드예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던져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기분이었어요. 나를 인식하는 거, 타인을 인식하는 거, 이 사회를 인식하는 거, 뭔가 성장통 같은 걸 겪듯이 무릎이 엄청 아프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정말 드높여줄 때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느낄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싫진 않고요. 어려웠어요. 모든 게 멈춰선 길 한가운데 누워서 빗속에 놓인 우리를 바라보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와서 막 노래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쑥스러웠고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게 된 건 거의 새소년 데뷔할 때예요.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무대 미술 감독이 되거나 음향 감독이 되거나 그러고 싶기는 했었는데 무대에 설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무대에 서게 되면서 이 무대라는 신성한 공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불사지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게 이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예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헌사 같은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 무대에 올라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난추는 마음이 좀 가난해질 때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곡인 것 같아요. 이 봄을 느껴봐. 아름답지 않아. 다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어지럽지 않니? 너무 심란하지 않니? 약간 이런 곡인데 신기하게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게 음악의 힘인가 봐요.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이 세상에 쓰임이 된다라는 게 좀 기쁩니다.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작업방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작업은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약간 이런 때였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게 저는 제가 20살에 곡을 썼던 40살에 곡을 썼던 언제나 그걸 무대 위에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소윤을 만나잖아요. 내가 이 시기에 썼던 곡을 내가 60, 70이 돼서까지 부를 텐데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들 너 이놈의 새소년은 앨범도 안 내고 맨날 공연이나 하고 지겹다. 사골 좀 그만 우려라 이러고 있는데 만들고 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최고로 집중해서 최고로 몰입했을 때 나오는 음악들을 여러분들한테 떳떳하게 선보이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똑똑하게 막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좀 느려요. 뭔가를 하나 하기까지.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에 좀 불안해하지 않고
이 현대 사회에서 굴하지 않고 삶에 몰입하는 경험을 더 많이 늘려가는 것이 제가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순간을 산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끝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끝이 나겠죠?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긴 발자국 여기에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 집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집이 될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것? 현실적으로 해외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진짜 집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진짜 커다란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노트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스케치북도 있고 물감도 있고 그것을 이 달팽이처럼 이면 제가 어디 있어도 제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유롭습니다. 나는 꼭 좋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그렇고 물리적인 어떤 노화도 그렇고요. 경험도 한 번 경험한 것을 잊어버릴 순 없고 다 축적되는 거고. 여름깃은 좋은 때 남긴 좋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한 10년 뒤에 또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오늘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윤이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영광입니다. 언제 꺼주시죠? 임마, 임마,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도가니를 조심해. 앞으로 무릎이 닳는 일이 많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